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하루입니다. 양시장 기계적인 매도로 인해서 오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목요일장인데요. 자, 마감 전 미리 쓰는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포인트 1,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제품 판매 목표 하향이 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11월 ADP 민간 고용 지표 부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올랐지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장에서 오게 튀었던 마이크로소프트발 AI 버블론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미국 IT 분야 전문 언론 매체죠. The Information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에이전트가 생각보다 안 팔리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시장은 그럼 또 버블론이 사실인가에 무게추가 기운 거죠. 그런데 이 기사 내용 원문의 행간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이 AI 에이전트 제품 단순의 질의응답 기능을 넘어서 거의 모든 업무를 능동적으로 해주는 대부분의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무리 AI 시대라지만 기업들이 이 비싼 서비스를 마구마구 살 만큼 성능이 좀 괜찮은가? 좋은가? 리스크는 없을까라는 걱정은 당연히 되겠죠. 가뜩이나 이런 타이밍에 이런 걱정 회로가 돌아갔던 것이지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판매 목표치를 낮춘 적이 없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일단 연이틀 올라왔던 시장은 다시 4,000포인트를 확인했으니 쉬기도 해야겠고, 다음 주 만기일도 있으니 그래 다시 버블론 걱정 좀 해볼까? 막대한 AI 투자 비용 대비 아직은 진짜 돈을 벌어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 라는 의심 버튼을 눌러본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 그래도 살아나는 섹터 바로 미국 정부가 움직임을 보인 산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육성 드라이브. 트럼프 행정부는요, AI에 이어서 로봇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를 한 건데요. 최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로봇 CEO들을 좀 잇따라 만나면서 로봇 산업 발전 가속을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섰다라고 기사에서 말을 한 겁니다. 내년엔 로봇 산업 관련 행정 명령까지 발령될 수 있다라고 내다본 상황. 가뜩이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었던 국내 로봇주는 오늘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안 오르고 없이 모두가 함께 기세 남다르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3, 러트닉 입에 좌지우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도, 어제의 원전주도, 그제의 자동차주 반등도 모든 국내 증시 특징 섹터에 불꽃을 피운 건요.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도 전체 종목수 중 상승 종목수 30%가 안 되는데 러트닉 장관 입에서 나왔던 자동차, 로봇, 그리고 일부 종목들에만 활발하게 매기가 돌고 있는 부분, 이 조정장에서 나고 있는 이 두 섹터의 상승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반드시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마음과 함께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목요일장입니다. 코스피는 4,028포인트에서 출발을 해서 이내 3,982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오를 기점으로 낙폭 일부 만회하면서 현재의 시각 0.6% 하락,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4,011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관세 피해가 컸던 자동차 섹터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선전해주고 있고요. 특히 미국 내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쪽, 로봇 모멘텀이 더해진 쪽,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기아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기다가 현대오토에버는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은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섹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로봇주만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 937선까지 확인했던 지수는 이내 다시 하방 경직성을 확대하면서 924포인트까지 내려갔던 모습. 그래도 보합권까지 올라오나 싶었지만 마감 직전에는 다시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지수는 92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 외국인 매도 물량 7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5,5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기록. 기관도 오늘 3거래일 만에 거래소에서 매도로 전환하며 57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두 주체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거는 개인이네요. 7,454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 아주 큰 폭의 하락도 아니고 12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 같고 관세 관련 문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환율이 안 잡히는 게 자꾸 오게 튀네요. 이 원달러 환율이 또 한 번 크게 오르면서 세계 주요 IB들,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의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IB 8곳은 우리나라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평균 1.9%로 전망했는데 한 달 전보다 무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거든요. 일단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 시장의 11월 외국인 역대급 최대 규모의 매도를 촉발했던 환율이 아직까지도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다면 12월에도 외국인의 매도 강도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걸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널 콜을 통해 오늘 장을 빈틈없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은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원상준 차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도 오전 장과 오후 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 확인해 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전 장입니다. 오늘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쪽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과 자동차 부품 쪽을 좀 나눠봤는데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현대오토에보가 로봇 모멘텀까지 가져가니 상한가를 기록 역대 신고가를 다시 썼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가 선전하고 있는 반면에 기아의 탄력은 상대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또 부품 쪽은 어떤가요? 현대 위아를 비롯해서 H7만도의 연속적인 상승에도 우리 좀 주목을 해보죠. 확실히 현대 오토에버, H7만도 같이 로봇 모멘텀까지 더해진 자동차 플러스 로봇 같은 기업들의 연속적인 상승과 꺾이지 않는 기세에 우리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항암바이오 쪽. 에임드바이오가 오늘 최대 IPO, 이 대여 IPO가 에임드바이오가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면서 성공적인 데뷔식을 치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일부 Y바이오로직스 또 에이프릴바이오 같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낮았던 바이오, 항암바이오 쪽이 오늘은 좀 후한 점수를 받고 있었지만 상승 탄력은 오후 들어서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의 하락을 야기시키는 섹터는 단연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심텍, 유진테크, 테스, 기판, 여기다 장비, 소재할 것 없이 오늘 대부분 전자닉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섹터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에서의 질문, 자동차를 단연 향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나오고 있는 자동차주의 반등은 갈 곳 없는 수급이 들린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자동차주는 미국의 11월부터 관세 인하 소급 적용에 따른 추세적 반등으로 되돌려 세웠다고 우리는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아직 관세 인하되어서 실적이나 연말 소비 시즌 미국인들이 현대차를 연말에 또 얼마나 샀는지 숫자로는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동차주의 연속적인 상승에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원상준 차장님의 의견은요? 예, 일단은 먼저 어떤 뉴스가 이제 오늘 현대차 그룹 주가의 급등의 그 직접적인 트리거가 되었는지 그거 먼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현대차 그룹이 임원 인사를 앞두고 옛날에 이제 5년 전에 네이버에서 영입을 했었던 송창현 사장님이 회사를 떠났다라는 소식이 이제 어제 전해졌고요.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상승의 촉매로 좀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이라면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사업을 이끌었었던 최고의 전문가가 나갔다라는 뉴스는 악재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마련인데 오늘 시장은 오히려 호재로 이걸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를 두고 이제 메리츠증권의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현대차가 그동안 고집을 해왔었던 자체 기술 중심의 자율주행 개발 기조를 상당 부분 포기하고 이제는 AI 분야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테슬라와의 그 격차를 줄이려는 전략 전환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걸 과거의 그 사례를 좀 생각을 하나 해보면은 이해가 좀 더 쉬워지실 텐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년 전에 아이폰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 이후에 삼성전자는 윈도우 모바일 기반 스마트폰이었던 옴니아라는 폰 이거를 정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갤럭시 시리즈를 내놓게 됩니다. 이후에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체제에 완전히 올인을 하면서 자체 스마트폰 OS로 개발을 하고 있었던 바다라는 그 프로젝트도 그냥 다 접어버리고 중단을 해버리게 되죠. 그 결과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 스마트폰으로 자리를 잡았고 오늘날까지 삼성전자 이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을 져주는 효자 캐시카우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번 현대차그룹 이슈도 비슷하게 보는 시각이 좀 있는데 과거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축을 만들었듯이 현대차 역시 AI 생태계 최강자인 엔비디아와 이제 손을 잡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가 오늘의 이렇게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그룹은 로봇 테마와도 굉장히 강하게 엮여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서 로봇 산업까지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고 그 러트닝 상무장관이 주요 로봇 기업 그 CEO들이랑 잇따라 지금 만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 중에 로봇 산업 관련된 행정명령 발동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싹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도 안에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의 핵심 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룹 내 로봇 밸류체인에 속한 종목 찾아보면은 뭐 현대 오토웨버도 많이 거론들을 하시지만 결국 현대 모비스 같이 단순히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AI를 동시에 엮을 수 있는 이런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그게 현대 모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새로운 관점을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향후에 리레이팅이 시도가 될 때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모비스 탑픽인 거예요? 현대 오토에버보다? 오토에버는 이미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모비스가 이제 시작이다. 예, 그 항공모함이 이제 전환을 하듯이 네. 이제 큰 전환의 시작을 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모비스의 주가 흐름 한번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죠. 5장에서는 워낙 뭐 오전장, 오후장 모두 자동차와 로봇이라는 두 섹터가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을 좀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로봇주 계속해서 시세를 오후장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라캐스트, 원익홀딩스 같은 사이즈가 다소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뿐만 아니라 큰 종목들까지 오늘은 선전을 해주고 있고 SPG가 좀 대장주 역할을 좀 2선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1선이 뭐 대기업들이 뒷받침이 되어주는 종목들이라면 2선에서는 뭐 감속기, 다소 부품 종목들이 좀 선전을 해주는데 그 안에서도 SPG의 독주 눈에 띄고요. 스마트 팩토리로 또 분류해서 나눠봤습니다. 스맥, RS 오토메이션,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닉스 로보틱스 6% 상승이네요. 의료 AI 쪽도 오늘까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로핏을 필두로 파로스아이 바이오, 이지케어텍 같은 종목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고 반면 의료 AI 말고 그냥 일반 AI 쪽으로 묶어볼 수 있는 워낙 마이크로소프트발 AI 버블론이 다시 불거졌기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전력 쪽에선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TC 본더 장비 쪽에선 한미반도체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5장에서의 질문 그럼 당연 로봇을 한번 향해 봐야겠죠.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산업 지원 약속에 다시 한번 시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로봇주들. 워낙 계속해서 자금이 돌고 있었던 섹터에 미국 정부 모멘텀이 붙어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국내에서 숫자가 확실하게 찍히는 로봇 기업이 드문 건 사실입니다. 그럼 단순 이런 미국 정부의 움직임 또 뭐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단순 기대 심리만으로 로봇주의 추가적인 상승 연속성 우리가 마냥 기대를 걸어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은 모멘텀 때문에 부각되는 케이스인데 이게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지금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정책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국내 쪽으로도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만약에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역시 그 정책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연관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전에 그 미국에서 지금 아마존이든 대규모 인력 감축을 했을 때도 결국은 이게 지금 AI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동화 쪽으로 산업이 이제 그 형성이 돼가면서 결국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산업적인 분위기가 기존에는 그 인건비나 아니면 인력적인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 한다면 이제는 지금은 로봇 쪽이나 아니면 자동화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로봇 활용 분위기가 계속 좀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찍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멘텀이나 사용 가능성 또한 이제 분위기 형성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되게 된다 한다면 로봇주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대기업들 위주로 로봇도 봤을 때 계속 좀 투자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 로보티즈 등의 경우에는 삼성과 LG와 연관성을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그러니까 정기 임원 인사가 진행됐을 때 로봇과 관련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재 등용을 로봇 쪽에서 했다라는 거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키우고 그걸 적절하게 산업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게 된다 한다면 로봇주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LG 역시 자체 인력을 확보 중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좀 더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볼 상황들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도 계속 좀 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산업적으로 대체 분위기가 계속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또 노란 봉투법에 대한 내용들도 또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그 종목들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다 한다면 계속 좀 더 꾸준히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지금 현 시점에서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기업 중심에 관련된 연관된 기업을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현 시점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3분기 때 그 미국 로봇 솔루션 엔지니어링 기업인 원엑시아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 원엑시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주 계약이나 이런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내년에 이제 수주 잔고 증가를 하게 된다 한다면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로봇주의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대적으로 좀 못 갔습니다. 근데 네, 맞아요.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삼성과 LG 쪽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한다면 이제는 좀 두산 쪽으로도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도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차트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많이 못 갔고 지주사 두산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두산 밥캣도 어제 개별 이슈 속에 이제 새로운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 속에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열심히 미래 성장에 투자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 한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업 앤 다운입니다. 확실히 오늘 상승 섹터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로봇과 자동차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어제 황주명 대표님이 로봇주 탑픽 Y2 솔루션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시세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자동차 쪽에선 현대차와 HL만도 강세. 현대차가 상승폭을 6%까지 확대를 했네요. 반면 빠지는 쪽은 오늘 반도체 그리고 원전 여기에다가 지금 카지노 쪽도 최근에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고로 빠지는 쪽에도 주목을 해보죠. 반도체 쪽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발 AI 거품론에 또 한 번 휘청이는 AI, 반도체, 전력 관련 종목들. 오늘의 하락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매수 기회를 주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가 빠질 때마다 우리는 기판, 장비, 소재, 아니면 전자닉스 형님들 이 가운데서 어떤 쪽을 집중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원상준 차장님. 예, 저는 뭐 이번에는 이제 기판 쪽에서 좀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같이 이렇게 반도체 섹터 조정은 내년 농사 준비를 위한 매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서비스 매출 목표를 낮췄고 그만큼 관련 영업에 힘들어한다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AI 거품론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했고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게 이제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인데 여기가 오라클 거품 꼈다 막 이러면서 거의 마이클 버리랑 그 결을 같이 하면서 계속 그 AI 섹터에 대한 그런 풋을 이제 외치는 그런 언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사도 조금 그 공인성을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은 반도체 종목들 말 그대로 내년 모멘텀 기대하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럼 그렇다면은 이제 어제 나온 기사 중에서 엔비디아가 내년도 AI 가속기에 들어갈 소캠2 물량을 삼성전자의 절반 정도 부탁을 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한국경제 독점으로 나왔는데 이 뉴스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년부터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엘 다음 세대인 루빈 칩에 대한 뉴스를 계속 아마 흘리게 될 거예요. 네. 흘리게 될 텐데 이 루빈 GPU랑 한 세트로 들어가는 게 이제 베라 CPU라는 겁니다. 이것도 엔비디아에서 만든 CPU예요. 이거 옆에 장착을 해야 되는 메모리가 소캠2 모듈입니다. 일단 관련주 1번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될 것이고 아마도 이거랑 관련한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높은 종목은 삼성 소캠용 PCB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심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기대하시고 조정시마다 비중을 늘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 쪽 심텍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앤다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전하고 있는 건 로봇 쪽과 자동차 부품 쪽이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에임드바이오의 따따블 상장 첫날 아주 훌륭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 여기에다가 더해서 펩트론의 하락에도 불구 인벤티지랩은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개별 호재 이슈 속에 되려 더 후한 점수를 받으며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쪽 솔브레인 반도체 테스, 반도체 장비, 그리고 심텍 기판, 보로노이도 오늘 알보리 중에서 보로노이의 낙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한번 꼽아봤고요. 호텔 쪽에선 서부 T&D가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고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질문, 에임드 바이오를 향해 봐야겠습니다. 삼성에픽입니다. 기관 내상 수요 예측에서부터 워낙 전체 확약 비율이 80%를 넘어섰으니 또 3개월 이상 끌고 가는 장기 확약 비중이 50%로 역대 최고 수준 결과를 기록하니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그 인기는 마찬가지여서 일반 청약 증거금 15조 원이 몰렸는데요. 자, 올해 최대 IPO 대여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안 팔아도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계속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의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분사를 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특정적인 그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ADC 기업 중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상장 전에 이제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계약을 했던 이력들이 있는데요. 이게 2023년 12월에 미국의 바이오헤븐의 그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고 2025년 올해 6월에 SK 플라즈마의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10월에 그 글로벌 제약사인 베링거인 그 인겔하임 네, 좀 어렵죠 이름이. 예, 그쪽과 이제 그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을 좀 성사시켰다라는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물론 이게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반영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을 받게 된다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투자 관점을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금 사용 목적을 보니까 연구 개발비가 대략 한 67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채무 상환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연구 개발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보니까 파이프라인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장 후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점도 최근에 이제 그 기대 요인이다라고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기대 요인이 맞기는 합니다만 신규로 이제 진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고 잔량도 생각보다 좀 많은 상황 잔량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한 2거래일 정도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추후에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신다 한다면은 공모가가 11,000원입니다. 근데 공모가까지는 하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추후에 이제 상승을 했다가 나중에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폭이 좀 세게 나왔을 때 그때 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만들어졌을 때 그때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임드바이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3시 24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빠르게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이틀 올라왔으니 쉬어가도 이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의 하락이 좀 다소 아쉽긴 합니다. 낙폭은 축소했네요. 코스피는 0.4% 하락 마감 예상 4,021포인트에서 예상 체결지수 형성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0.2% 소폭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좀 상승했던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니 LG전자가 눈에 띕니다. 5.5%나 상승폭을 확대했어요. 다른 전자닉스가 쉬어갈 때 LG전자의 상승, 최근 뭐 아이폰 부품에서 폴더블폰 출시한다 그러지 여기에다가 애플 관련되어 있는 쪽 LG 계열사들의 반등이 눈에 띄거든요. 오늘의 LG전자 상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좀 LG그룹주들 뭐 굉장히 주가 흐름 좋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본업이 뭐 돌아섰어요, 좋아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왜 최근에 로봇주들 보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는 게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죠. 근데 그 회사들의 대주주가 이제 LG전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엮여서 움직임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LG전자가 뭐 지금의 움직임이 일회성 움직임이 아니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찌 되었건 이제 뭐 내일이라도 95,000원에 대한 안착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뭐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붙어주면서 거래도 수반을 해주면서 올려주고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일단 이 라인 정도 이제 95,000원 정도에 안착을 한 이후에 좀 본격적인 어떤 이제 추세 전환,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의 다시 새로운 전환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대형주들 이제 좀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5,000원짜리를 트리거 라인으로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벤티지랩과 펩트론의 주가 희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벤티지랩에 이렇게 강한 시세가 연일 나오고 있고 펩트론은 계속해서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 좀 전략을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반종민 소장님의 의견 좀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펩트론의 경우에는 그 11월 중순 때부터 계속 좀 어느 정도의 그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비중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 11월 말부터 좀 상승을 했다가 좀 줄어드는 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펩트론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만 좀 잘 버텨준다 한다면은 다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벤티지 랩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굉장히 좀 세게 가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FOMC가 열리게 되고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정부의 코스닥 정책 활성화가 이제 활성화 정책이 자세하게 발표가 될 텐데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가 확실하게 이동을 할까요? 다음 주 만기일도 겹쳐가지고 조금 복잡해요, 셈법이. 이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뭐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리려면 이 환율 지금 워낙 계속 약세 나오는 부분들 이것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뭐 100 찍고 나서 이제 한참 밀려가지고 뭐 차트 보시면 꽤 많이 빠지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또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즉 원화의 다시 새로운 강세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강세로 돌리지 못하는 모습들 계속 지금처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쪽으로의 매기의 이동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라 환율 시장 자체가 이제 다시 원화의 강세 쪽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뭐 국고채 금리나 이런 것들이 한 3.3 그 밑으로 다시 10년물 기준으로 3.3 밑으로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수급 개선은 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뭐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까지 다 수급의 어떤 버프를 받고 다시 상승 추세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죠. 오늘 원전주 하락은 기회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반정민 소장님? 원전주가 저는 좀 어느 정도의 그 모멘텀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하락했을 때 판단을 좀 잘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제 이후로부터 약간 살짝 분위기가 오늘은 좀 컬러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든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기간을 두고 좀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분할 매수적으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한겨울 냉장고 속에 들어간 듯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파란불을 켜면서 식어갔고요. 업종별로는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스케치처럼 얼음에 갇힌 반도체 칩이 하락률 상단에 자리하면서 지수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동차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얼음을 깨고 나와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선 AI 관련 노이즈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반도체 투심을 얼려버렸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 중심으로 매도세를 이어갔고요. 전일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지수도 맥이 풀려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4천선을 내주는 등 지지선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정오를 기점으로 낙폭을 회복하면서 오늘 목요일장을 4,028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연속 상승세를 끊어냈습니다. 오늘장 그래도 낙폭은 좀 회복해주면서 0.2% 하락한 929포인트로 목요일장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발 나비 효과에 울고 웃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로봇과 자동차는 한박 웃음을 지었고요. 반면 MS발 노이즈의 반도체는 매도 폭풍에 휩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까지 굴곡진 하루였는데 오늘 주요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로봇입니다. 미국 정부 입김이 상당한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행정부가 AI에 이어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본격적인 참전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였던 로봇주들이 격포제에 힘입어 상승세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대감 그리고 자동차 관세 수혜까지 겹치면서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들이 몰려있다 보니 탄력이 큰 모습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 내에서는 스맥이 가장 상단에서 14%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로보티즈 오늘장 28만 원 뚫어내면서 12%대 강세, 두산 로보틱스까지 7% 기본적으로 5% 넘는 강세 보여줬던 로봇 섹터였습니다. 로봇뿐 아니라 자동차 섹터도 미국발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연방 관보에 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이 개재되면서 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싹 거쳤습니다.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섹터 전체가 강세 흐름을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부품주 단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오늘장 막판에 조금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7% 상승한 28만 3천 원으로 마무리했고요. SJG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만원 돌파, HL홀딩스 오늘장 8.9%대 오름세, 현대모비스까지 8% 상승한 34만 7,5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로봇과 자동차가 지수를 열심히 끌어줬지만 반도체가 지수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불거졌던 MS발 악재, 오늘 시장에서는 아쉬운 흐름 그리고 외인의 매도세가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HBM 관련주가 하락률 최상단에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SNS텍 5%의 약세, 하나비전이 4만 1,000원대까지 밀리는 모습, 뒤를 이어서 TFE, 유니테스트, 동진세미캠까지 하락률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표주죠. 삼성전자는 구글향 HBM4 공급 계약 소식에 비교적 방어력이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그래도 끌어올리면서 0.5% 상승한 10만 5,100원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의 약세는 2거래일째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양 종목의 온도 차이가 돋보이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오늘 장 54만 2천 원으로 1.8%대 약세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요즘 퐁당퐁당 장세 속에 오늘은 파란불을 켰지만 단기 등락보다는 장기 시그널이 더욱더 부각되는 섹터입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대형 애로들 그리고 이제는 높아진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증권가에서는 바이오의 목표가를 올려잡고 또 성장성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신규 상장했던 에임드바이오는 단숨에 따따블로 장 막판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인적 분할 이후에 순수 CDMO 기업으로 출발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목표 주가 200만 원, 230만 원대까지 속출하면서 오늘의 종가 168만 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섹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상하락 온도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하락률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먼저 좀 체크해 보시면요.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파란불, 빨간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값 함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오늘 DXVX 2% 하락한 1,750원, HLB 제약 역시도 2% 하락하면서 15,59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림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NH선물 위재현 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다시금 상방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장중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6원 오른 1,473.5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영향에 다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고 달러화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며 7일 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오늘은 낙폭 과대 인식에 아시아장에서 달러화가 반등했고 달러 환율은 1,467원 개장 이후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위안화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자 중국 외환당국이 큰 폭 절하 고시를 하며 속도 조절 의지를 보였습니다. 위안화 약세와 연동되며 달러 환율도 1,470원대로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수급적인 요인도 역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외국인들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다시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달러 매수 우위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달러화가 약세일 때는 하방 제약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달러화가 반등할 때는 상승폭이 커지는 일방적인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민간 기업들의 해고 수치가 발표됩니다. 다만 최근 달러화는 12월 인하를 이미 충분히 반영했고 오늘 달러화 반등이 낙폭이 과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달러화마저 반등 국면에 진입하면 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대로 진입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러까지 강세를 보인다면 1,480원까지 지금 상단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다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외환시장 동향 계속해서 여러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NH선물 위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